벨뷰 부동산 성혜연입니다. 오늘은 사마미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마미시를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벨뷰 옆에 있는 동네들을 이스트사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벨뷰와 뭐 컬클랜, 이사카, 레드먼, 사마미시 이런 동네들을 이스트사이드라고 하는데, 이쪽에 텍 컴퍼니들이 있기 때문에 고연봉 인플로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점수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마미시는 오히려 벨뷰보다 높은 학교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가 2개인데 이스트레이크 하이스쿨, 스카이라인 하이스쿨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인 하이스쿨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집은 스카이라인 하이스쿨이 배정되어 있는 집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스트사이드의 동네들은 100만 불 미만의 싱글하우스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뒤에 있는 집은 70만 불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당연히 모든 걸 고쳐야 하는 픽서 홈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모든 걸 다 고쳐야 되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월스잇하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집은 제 뒤로 프라이빗 드라이브웨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뒤에 이제 서라운딩이 우디드로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코지하고 프라이빗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잘 고쳐놓으면 밸류가 굉장히 좋을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곧 펜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래된 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타주에서 여기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는데 재택근무를 좀 오래 하실 수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오시기 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놓고 계약을 해놓고 3개월 동안 퍼밋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입주하기에 딱 좋을 집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일단 여기가 지금 앞마당인데요. 앞마당이 지금 잔디가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셀러분이 이제 노인분인데 오래 사시다가 이제 파시는 거라서 1969년 집인데 1도 고치지 않고 전혀 관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엑스테리어까지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마당을 조금 가꾸셔야 되고요. 좋은 거는 드라이브웨이가 되게 완만하고 굉장히 길어서 되게 좋고 투카 가라지라서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200 스퀘어핏 정도 되고 방 3개짜리인데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투카 가라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도 고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일단 뒷마당도 한번 보시죠. 일단은 펜스가 정상적으로 있는 부분은 그래 저쪽인데 저쪽은 예상하시다시피 저쪽 집에서 하신 거겠죠. 이쪽은 이제 새로 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저쪽 집에서 저만큼을 해놨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맞춰가면은 그래도 펜스 설치 비용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뒷마당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fairly leveled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집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 요소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평평한 이제 뒷마당인데 뒷마당이 되게 평평해서 여기 물론 덱도 설치하고 이제 잔디도 깔고 그런 좀 큰 작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형적으로 greatly nested 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잘 집이 들어 앉았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둥들도 다시 손을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다운스파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물이 걸어에서 이제 지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3 수어 라인까지 여기 이제 수어 라인이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다운스파웃들도 망가진 부분은 이제 공사하실 때 다 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걸어나 퍼셔 이런 건 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외관 이제 마감재를 사이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딩이 지금 69년 집인데
그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셔서 이제 창문 같은 거 사이즈를 바꾸실 거면 이제 사이딩을 가르셔야 하긴 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이게 뭐 85년에서 95년 사이의 집들은 LP 사이딩이라고 해서 그 루이지애나 퍼시픽이라는 사이딩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되게 이제 합판으로 해서 막 물이 이제 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그 회사가 리콜을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어진 집들이 그 사이딩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바꾸셔야 되는데, 이 집은 오히려 그 85년 이전 집이기 때문에 사이딩은 그냥 나무 사이딩인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걸 살리실 수 있으면 살리실 수가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제 굉장히 키키한 냄새가 납니다. 바닥부터 보시면은 당연히 너무 오래된 이제 카페트에서 나는 지금 쾌쾌한 냄새가 되게 심한데요. 바닥은 당연히 요즘 유행하는 럭셔리 바이닐 플랭크로 가셔야 되고요. 페인트도 다시 다 하셔야 되고, 일단은 그런 이제 코스메틱 같은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구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팝콘 실링, 이게 오래된 집을 상징하는 팝콘 실링, 이거는 이제 몸에 좋진 않기 때문에 다 스크래핑 해서 다 긁어내서 다시 페인트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이닝 에리어고, 여기가 키친이 있고, 이게 11자 키친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오픈 플로어 컨셉으로 지기 때문에 저는 이 월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 월이 뭐 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위에 트러스가 아마 이렇게 이 집이 지나갈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웨이트 베어링 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털 때는 위에 빔으로 보강 공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오픈 플로어 컨셉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방이 3개가 몰려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방 3개가 이렇게 몰려 있는 3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방인가 하고 들어와 봤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안방이 결국은 없는 거예요. 보통 집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내가 이 집의 안방이다라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방이 제일 크고 마스터 베드룸이 딸려 있는 워킹 클라짓이랑 그런 안방이 딱 이렇게 내가 이 집의 안방이다 하고 딱 있는데, 그게 없어요. 이 집은 3개가 그냥 다 클라짓만 있습니다. 결국 안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안방으로 만들어 줘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비슷한 사이즈 3방이 이렇게 몰려 있고, 지금 여기에 요 화장실이 그나마 사이즈가 괜찮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워터 히터랑 워터 탱크랑 그 가스 퍼니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얘네가 가라지에 있는 건데 여기 있으면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라지로 빼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약간 좀 억울한데 그 세탁실과 반개짜리 파우더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언젠가 이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세탁실에 이제 이렇게 토일렛이랑 싱크를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방이 아니고 그레이트 룸이라고, 이제 세컨 리빙룸을 이제 미국에서는 그레이트 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레이트 룸이고 여기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이제 백야드로 나가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가라지거든요. 투카 가라지인데 이 문을 처음 제 생각에는 이 문을 일로 옮기고 여기를 좀 막아서 여기를 마스터로 만들고 이걸 마스터 베드룸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막아서 그냥 큰 창문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어색한 게 여기 가라지에서 나와서 바로 안방이 있는 구조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놔두고, 그럼 결국은 이 작은 방 2개를 합쳐서 큰 방을 한 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막아서 여기 문이 생기고 이 벽을 다 터서 큰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큰 안방을 만들고, 이쪽이 이미 베드룸이 있기 때문에 수도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문을 여기 이제 구조 변경을 해서 아마 이쪽 정도의 문을 뚫어서 이제 마스터 안방에서 이거가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되게 여기는 이제 구조 변경을 해야겠죠. 이 안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여기를 안방 화장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방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작은 방 하나, 큰 안방 하나, 이게 안방 화장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방이 2개인 집은 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일로 그레이룸으로 와서 여기를 이제 그냥 작은 방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을 만들고 안방이 아닌 그냥 방을 만들고 나와서 여기에 그 이제 화장실 베스트업을 두고 저기 지금 워셔 드라이어 있는 자리에 작은 베스트업을 설치를 해서 이거는 식구들이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 말고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화장실로 만들고 저 워셔 드라이어를 아까 퍼니스와 워러 탱크가 있는 이 자리에 워셔 드라이어를 옮기고 얘네를 이제 가라지로 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집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은 퍼밋도 받으셔야 되고 공사 기간도 뭐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이 집은 또 창문을 또 다 바꾸셔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고 요즘엔 와이파이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다 바꾸시고 그 요즘에 뭐 밀가드나 이런 그 윈도우 회사에서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치를 하시면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런 워런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쪽 창문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까 이제 저 그 그레이룸 쪽을 방으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저는 오히려 이 창문을 없애고 지금 너무 캐비넷이 이 벽을 헐면 캐비넷이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문을 막고 이 캐비넷을 여기까지 빼서 이제 부엌이 좀 수납 공간, 부엌이 좀 예쁜 키친을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이쪽으로 따로 놓으셔서 여기서 이제 뒷마당을 나가셔서 거기에 덱을 설치해서 이제 바베큐나 이런 엔터테인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상적인 구조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고치시면 되게 예쁠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시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외관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외부에 제가 말을 한 거를 다 하시면은 사실 10만 불 가까운 돈이 드실 텐데 하시는 김에 당연히 외관도 하셔야 되는데 뭐 외관은 사실 급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입주를 하시고 외관은 사시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은 나중에 돈이 생기실 때마다 사이딩도 바꾸시고 지붕도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아마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뭐 25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는데 그런 걸로 바꾸시고 뭐 굴뚝도 아까 그 우드버닝 파이어플레이스를 이제 뭐 가스로 바꾸실 경우에 뭐 아마 저쪽으로 가스관이 나오게 될 텐데 뭐 저런 것도 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래된 동네라서 이제 그 전기줄이 이렇게 낮게 특히 이게 지금 램블러 단층집이기 때문에 전기줄이 이렇게 낮게 전봇대랑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 전주인분께서 이 숲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파이어 해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줄이 지나가는 이 숲은 좀 걸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정전 같은 거를 좀 예방하실 수 있고 화재 위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도 안쪽에도 다 같이 하시면 아마 10몇만 불의 그런 이제 공사비가 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자세한 그 아이템당 브레이크다운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자재비가 뭐 고르는 자재에 따라서 자재비도 크게 차이가 있고 뭐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와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뭐 이런 집을 픽서홈을 플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문가를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집에서 구조 변경만 하지 않고 아예 뭐 이런 집을 이렇게 땅이 좋으니까 디몰리션을 해서 새로 뭐 2층 집을 올리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서베이도 다시 하셔야 되고 시빌 엔지니어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시 이제
아키텍이랑 뭐 이제 드로잉도 새로 다 그리셔야 되고 뭐 스트럭처 엔지니어도 하이어 하셔야 되고 좀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제너럴 컨트랙터랑 같이 일하는 이렇게 팀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밸류가 굉장히 업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많이 정말 막 큰 돈, 물론 십몇만 불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예, 내가 이제 사마미시라는 학교 좋은 동네에 이제 오고 싶은데 버짓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럴 경우는 요런 집을 사셔서 내부를만 고쳐서 일단 입주를 하시고 돈이 생기시면 나중에 외관을 살살 하시는 그런 걸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용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픽서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건 사실 입지입니다. 입지가 당연히 학교 점수가 좋고 테크컴퍼니들이 둘러싸인 동네이기 때문에 입지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저도 사실 이 집에서 지금 걸어가는 위치 정도의 제 인베스먼트 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도 69년생인데 저도 다 풀리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테넌트한테 렌트 인컴을 받고 있습니다. 질 좋은 테넌트들이 정말 많은 동네고요. 뭐 거주용이 아니라 저처럼 투자용으로 투자를 해도 되게 좋으실 집입니다. 픽서홈, 플리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동네에서 다른 또 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